안녕하세요. 오늘은 두산에너빌리티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3,143억 원으로 최근 5분기 중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익의 8할 가까이는 원자력이 아니라 자회사 두산밥켓의 소형 건설기계에서 나왔습니다. 국내 원자력 주기기 점유율은 100%인 회사인데 말이죠. 오늘은 이 숫자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공시된 자료로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시로 확인한 건 4가지고요. 근거는 뒤에서 공시 원문과 함께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업이익률이 5분기 만에 가장 높은 6%대를 찍었습니다. 2026년 2분기 연결 기준 이야기입니다. 둘째, 다만 이 이익의 8할은 원자력이 아니라 두산밥켓 몫입니다. 원자력과 가스터빈을 만드는 두산에너빌리티 본체 부문은 4분의 1 정도예요. 셋째, 순차입금은 반년 만에 50% 넘게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부채 비율은 오르고 유동 비율은 내려왔습니다. 넷째, SMR 전용 공장을 비롯한 신규 투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볼 지점은 3가지입니다. 두산마켓 영업이익이 2025년 수준을 회복하는지, 부채 비율이 131%대를 넘는지입니다. 그리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폭을 줄이는지도 지켜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 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장의 상승장을 대비해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다양한 주식 관련 정보와 시장의 주요 이슈를 전달해드리고 있고 전체적인 시장 흐름과 방향성도 함께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독자가 10만 명이 되든 100만 명이 되든 지금과 같은 자세로 양질의 정보를 꾸준히 공유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주신 구독자분들과 좋은 정보를 나누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기 전까지 상당한 상승 여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섹터를 여러 개 동시에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지금은 지수가 밀리는 구간입니다. 이런 장에서는 지금 사도 되나 더 기다려야 하나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시장이 빠질 때는 대부분의 종목이 같이 빠지기 때문에 무엇을 들고 있느냐가 그때보다 훨씬 크게 벌어집니다. 그럼 기준이 뭐냐? 저는 딱 3가지만 봅니다. 먼저 수급이에요. 누가 사고 있는지, 그 자금이 어디서 오는지를 봅니다. 두 번째는 모멘텀입니다. 하필 왜 지금이냐? 여기에 답이 나와야 합니다. 마지막은 실적입니다. 이야기만 좋고 숫자가 안 따라오면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거든요. 이 3가지가 한 방향을 가리키는 종목, 그게 시장이 나중에 알아보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단기적으로 30-40% 먹고 나오는 데만 있는 건 아니죠. 예전에 말씀드렸던 최종병기 종목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때도 상승이 꽤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 종목은 이미 익절로 정리했고 오늘은 그 후속으로 준비한 새로운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또 다른 자리를 찾아볼 때가 됐다고 봅니다. 물론 모든 종목이 10배씩 오르는 건 아니죠. 다만 성장성과 모멘텀을 같이 갖춘 종목을 골라서 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전략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종목도 단기 상승만 보실 게 아니라 앞으로 시장의 관심이 얼마나 넓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 섹터가 어디까지 커질 수 있는지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 종목이 왜 관심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놓치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 거래량이 왜 들어왔는지 앞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중심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원비든 멤버십이든 저는 어떤 명목으로도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현재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무료 종목 추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제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합니다. 화면에 안내된 개인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실 때 급등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는 만큼 신청하신 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한 분 한 분 확인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보겠습니다. 원자로와 가스터빈 같은 발전 주기기를 만들고 발전 플랜트를 짓는 회사입니다. 별도 기준 직원은 6컴 이집 육승명이고 연결 종속 회사만 61곳입니다. 연결 기준 사업 부문 매출을 나눠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다르게 흘러갑니다. 가장 큰 부문은 두산밥켓입니다. 4조 6,950억 원으로 전체의 52.25%를 차지합니다. 북미 중심의 소형 건설 기계와 산업 차량을 만드는 자회사예요. 두 번째는 두산에너빌리티 본체 부문입니다. 4조 873억 원으로 45.49%입니다. 원자력과 가스터빈 같은 발전 주기기를 만들고 플랜트 EPC와 주단 조품 사업도 여기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두산 퓨얼셀입니다. 1727억 원으로 1.92%고요. 발전용 연료 전지를 만듭니다. 나머지 기타 부문은 310억 원으로 0.34%입니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두산 큐벡스 등이 여기 포함됩니다. 지금까지가 전부 연결 기준 2026년 상반기 해외 자회사를 포함한 순매출액입니다. 수출 비중이 80.0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수주 장호는 29조 6,808억 원, 가스터빈 누적 수주는 20세기에 10.7기가와트를 넘습니다. 신용 등급은 회사채 기준 A-입니다. 최근 이 회사에 있었던 일을 5가지로 보겠습니다. 전부 최근 공시로 확인된 내용입니다. 첫째, 2분기 실적입니다. 연결 매출은 4조 7,248억 원, 영업이익은 3,143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5.9% 늘었습니다.
상반기 누적으로는 매출 8조 9,859억 원, 영업이익 5,478억 원입니다. 그런데 부문별로 보면은 두산밥켓이 4,987억 원으로 부문 영업이익의 82.87%를 차지했고, 두산에너빌리티 본체는 1,544억 원으로 25.66%였습니다. 분기 영업이익률 6.65%는 최근 5분기 중 가장 높습니다. 둘째, 중동에서 상반기에만 1조 3,659억 원을 수주했습니다. 사우디 자프라 2단계 열병합 발전 프로젝트가 8,370억 원입니다. 오만두쿤 민자 발전 프로젝트는 5,289억 원이고요. 두 건을 합치면 2025년 연결 매출의 8.0%에 해당합니다. 셋째, 미국향 대형 가스터빈 패키지 공급 계약입니다. 3월 6일 체결 공시가 났는데 계약 금액과 상대방은 2029년 11월까지 비공개입니다. 경영상 비밀 유지가 이유입니다. 다만 공시 의무 기준인 직전 연결 매출의 2.5%로 역산하면 최소 4,058억 원 이상인 셈이죠. 가스터빈 누적 수주는 26년 6월 말 기준 24기 10.7기가와트를 넘었고, 이 중 미국분이 4.6기가와트입니다. 넷째, SMR 전용 공장에 8,068억 원을 넣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사회가 결의했고 창원 공장 부지에 신축합니다. 투자 금액은 2024년 말 자기 자본의 6.92%에 해당하고, 집행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2031년 6월까지입니다. 다섯째, 해상풍력 확산 1단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8월 7일 해명 공시로 한국수력원자력 주관 컨소시엄이 선정됐고 당사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 입장은 금액 등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는 겁니다. 재공시 예정일은 10월 6일입니다. 누적 고정 가격 입찰 낙찰 용량은 1,023MW고 국내 해상풍력 점유율은 59.6%입니다. 주가 흐름을 보겠습니다. 246거래일 약 1년치 1분기입니다. 화면에는 5일과 20일, 60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거래량과 매물대가 함께 표시됩니다. 세로축 폭이 넓은 편인데 최근 1년 사이 고점과 저점의 차이가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시작은 화면 왼쪽입니다. 52주 최저가는 2025년 8월 20일 장중 51,100원이었습니다. 그날 거래량은 2,797만 주로 이 구간 전체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구간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나온 저점이라 그 뒤 1년의 움직임을 견주는 기준점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서 크게 올라갑니다. 52주 최고가는 2026년 5월 7일 장중 13만 9,200원입니다. 그날 거래량은 781만 주였고 최저가의 2.72배로 반년이 조금 넘는 사이에 가격이 그만큼 벌어졌습니다. 기준일인 8월 14일 종가는 82,600원입니다. 고점 대비로는 40.7% 아래, 저점 대비로는 61.6% 위에 있습니다. 두 수치가 같은 차트 위에 함께 있다는 게 이 구간의 성격입니다. 이날 거래량은 212만 주였습니다. 시가총액은 52조 9,104억 원으로 종계 상장 주식수 6억 4,056만 주를 곱한 값입니다. 같은 기간의 공시는 앞에서 이슈로 짚었습니다. 다만 5월 고점을 설명할 만한 공시는 이 폴더의 수집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과관계로 연결할 근거가 없어서 시세로 원인을 짐작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들고 계신 주주님들 많으실 겁니다. 혼자서 대응하시기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더 사야 하고 어디서 팔아야 하는지 기준이 없다면 세력들 움직임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의 매수 타점부터 목표 주가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010-8249-2719번호로 문자 대응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상황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저도 몸이 하나인지라 문자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100% 무료인이 많은 참여 바라고요. 다시 한번 010-8249-2719번호로 문자 대응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을 분기별로 보겠습니다. 막대가 매출이고 꺾은 선이 영업이익률입니다. 5개 분기 영업이익률을 나열하면 5.63, 3.53, 3.36, 5.38, 6.65%로 가장 최근 분기가 가장 높습니다. 26년 2분기 영업이익은 3,143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5.9% 늘었습니다. 2026년 상반기로 묶어보면 방향이 더 뚜렷합니다. 매출 8조 9,859억 원으로 8.0%, 영업이익 5,478억 원으로 32.4% 늘었습니다. 순이익은 2,866억 원으로 62.3%, 지배주주 몫은 1,584억 원으로 155.1% 늘었습니다. 다만 그 앞을 보면은 영업이익은 2년 내리 줄었습니다. 연간 영업이익은 2023년 1조 4,673억 원에서 2024년 1조 172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2025년에는 7,627억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영업이익률도 8.34%에서 4.47%까지 낮아졌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17조 원대에서 16조 원대로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줄어든 건 매출이 아니라 이익 쪽이었던 셈이죠. 2026년의 반등은 이 흐름 위에서 봐야 합니다. 순차입금은 반년 만에 크게 늘었습니다. 2025년 말 2조 6,200억 원에서 2026년 6월 말 4조 395억 원으로 54.2% 늘었고요. 같은 기간 부채 비율은 129.10%에서 136.43%로 유동 비율은 106.6%에서 103.3%로 움직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벌어들인 이익 중 지배주주 몫입니다. 2025년 순이익 2,012억 원 중 지배주주 몫은 848억 원으로 41.3%였습니다. 26년 상반기에는 2,866억 원 중 1,584억 원으로 비중이 55.3%까지 올라왔습니다. 나머지는 상장 자회사인 두산마켓과 두산퓨얼셀의 소액주주 몫입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와 확인할 지점을 5가지로 보겠습니다. 첫째, 연결 영업이익의 8할이 두산마켓에서 나옵니다. 26년 상반기 부문 영업이익 비중은 두산마켓이 82.87%, 두산에너빌리티 본체가 25.66%였습니다. 두산마켓 부문 영업이익은 2024년 8,714억 원에서 2025년 6,861억 원으로 21.3% 줄었습니다. 매출 비중은 두 부문이 거의 반반인데 이익 쪽 쏠림은 훨씬 큽니다. 두산마켓 부문 영업이익이 2025년 수준을 다시 회복하는지가 볼 지점입니다. 둘째, 순차입금이 반년 만에 54.2% 늘었습니다. 2조 6,202억 원에서 4조 395억 원이 됐고 같은 기간 SMR 전용 공장 투자가 시작됐습니다. 3분기 부채 비율이 136%대를 넘어서는지가 관건입니다. 유동 비율이 100% 아래로 내려가는지도 다음에 볼 지점입니다. 셋째, 순이익은 늘었는데 영업활동 현금은 오히려 나갔습니다. 26년 상반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8,867억 원입니다. 전년 동기 마이너스 5,848억 원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같은 방위 순이익은 2,866억 원 흑자였는데도 그렇습니다. 차이를 만든 건 운전자본 변동입니다. 3분기 누적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폭을 줄이는지 지켜볼 지점입니다. 넷째, 두산퓨얼셀은 상반기에도 적자입니다. 부문 영업 손실은 2024년 17억 원, 2025년 1,057억 원이었습니다. 26년 상반기에도 520억 원 적자를 이어갔습니다. 매출 비중은 1.92%인데 영업이익 기여는 마이너스 8.67%입니다. 하반기 손실 폭이 상반기 520억보다 줄어드는지가 관건입니다. 다섯째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항목입니다. 4월 28일 창원 원자력 공장 변전실 증설 현장에서 전기 판넬이 넘어져 작업자 1명이 숨졌습니다. 공시에 적힌 조치 사항은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현장 확인,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예정입니다. 제재 결과는 아직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지켜볼 항목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이 영상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지 않으며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 숫자는 더하티 전자공시와 한국거래소 시세에서 가져왔습니다. 재무는 2026년 6월 반기 보고서, 주가는 8월 14일 종가가 기준이고요. 일부 수치는 공시된 값을 더하고 뺀 계산값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를 더 준비했는데요. 단기 매매를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눈여겨보실 만한 종목입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은 특정 종목이나 테마로 거래대금이 순식간에 몰리고 짧은 시간에 변동성이 크게 벌어지는 일이 잦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미 많이 올라간 자리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단기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는 종목을 미리 골라두는 겁니다. 문자로 안내드릴 종목도 최근 수급과 거래량 흐름을 함께 살펴봤을 때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구간에 들어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종목명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왜 지금 이 종목을 보고 있는지, 어떤 가격대를 중요하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단기적으로 어떤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지까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단기 매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체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단타 종목인 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본인의 투자 원칙과 리스크 관리 기준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안내받고 싶으신 분들은 010-8249-2719번호로 단타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